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이 하나 된 호남 경제권,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위한 전략적 연대에 나섰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을 잇는 열차와 도로 등 광역 교통사업이 내년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거점 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의 새 병원 건립 여부가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에서 처음으로 한우 구제역에 이어 돼지 구제역까지 발생해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이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대선 호남권 공동공약으로 건의하는 등 전략적 연대에 나섰는데요. 다른 시도와의 공약 경쟁에서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자리에 모인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단체장들은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결의했습니다. 호남권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중심축임을 재확인하고 연대를 다지는 자리였지만 사실상 조기 대선 후보들을 향한 호남권 공동 공약 발표였습니다. 3개 형제 시도가 우리나라의 지방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의 첨단 산업지구 등을 잇는 대규모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 등 실제로 이날 제시된 협업사업 대부분은 정부 차원의 SOC 투자가 아니라면 추진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촉박한 조기 대선 전국에서 하나된 호남 연대를 내세워 차기 정부의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히 안전한 서남권 거점 공항도시 조성을 차기 정부 최우선 공동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호남 지방항공청 등을 설립해 무한 여수공항을 세계 수준의 안전공항으로 조성하고 속도감 있는 민간 군 통합 공항 건설도 건의했습니다. 민군 통합공항으로 서남권 관문공항을 여는 문제입니다. 이건 잘 아시다시피 국가 주도성을 강조했다는 점과 전남과 함께 사전 조율했다는 말씀, 두 측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후보들도 화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공개한 대선 선거 출마 영상을 통해 광주와 전남에 걸쳐 조성된 국가인공지능 컴퓨팅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시범도시 조성 계획을 내놨습니다. GPU 등 인공지능 반도체 10만 장 이상을 보유한 광주 AI 컴퓨팅센터와 AI 데이터 센터를 2030년까지 설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제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또 대대적인 기술 개발, 연구개발 투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본격화된 6.3 조기 대선 전국에서 하나로 뭉친 호남의 목소리가 얼만큼의 지분 확보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되는 국가교통계획 반영을 목표로 광역철도 등 교통망 사업 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 나주 광역철도는 이전 계획에 반영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올해 예타가 끝난 뒤 노선 등의 변수가 없다면 기본계획 등을 거쳐 2029년 착공합니다. 국가계획에 반영할 다른 사업으로는 광주에서 화순 광역철도와 광주 대촌 나주 금천도로, 하남에서 장성 3개도로 등이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하늘빛은 흐린 모습입니다. 지난 밤사이 빗줄기가 지난 가운데 지금은 잠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비는 내리지 않겠지만 오후부터 또다시 봄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더 지나겠고요.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는 새벽 사이 1cm 안팎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순간 풍속 시속 70에서 90k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는 계속해서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광주에 오늘 출근길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 12도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포의 상징 유달산에는 과거 판소리 명창들이 실력을 닦았던 소리굴이 있습니다. 지역의 청년 소리꾼들을 따라 안준호 기자가 소리굴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네 어째자 하리 우리 선 높은 제주도 나라 들어가. 봄꽃 사이 들려오는 구수한 가락에 산행에 나선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춰섭니다. 흔들며 양방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또 새로운 게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목포의 판소리 명맥을 잇고 있는 젊은 소리꾼들이 유달산을 찾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선배 명창들이 다녀간 이른바 소리굴을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춘향가 보유자인 신영희 명창을 비롯해 전남 판소리 무형문화재 박방금 명창 등 내로라 하는 소리꾼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새벽에 4시, 5시쯤 마당바위에 올라가서 선생님이 그 목포 시내에 불들이 켜져 있는 것이 관객이라고 생각하고 유달산 곳곳에는 과거 목포를 지켰던 판소리 명창들의 소리굴 5곳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등산로를 벗어나 무성한 숲풀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소리굴. 성인 4명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은 이제 쓰레기만 가득합니다. 목포 판소리의 요람이었던 장소가 잊혀진 채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저런 공간은 정말 표지를 만들어서라도 많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요즘 SNS 같은 것이 많이 발전 많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한 게. 목포와 함께 근대 판소리의 산맥이라 불리는 보성군의 사정은 다릅니다. 명창들의 과거 연습 장소에 득음정을 설치해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소리하셨던 분들의 연습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풀백이라든가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향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모습은 청년 소리꾼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목포에는 정작 진짜 공연들도 없고 젊은 예술인들이 좀 활동하기에도 힘들고 워낙에 저도 그러니까 이제 일거리도 없고 하니까 맨날 다른 쪽 일을 하고 있는데 막막하죠. 많이 막막하죠.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 전남의 거점 국립대병원인 전남대학교 병원의 새 병원 건립 여부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전남대병원 스마트병원 신축 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최근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대병원은 1조 1,000억 원을 들여 광주 동구 학동에 천여 병상을 갖춘 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예타 결과는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목 치료를 받고 장애가 생긴 환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환자가 병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복적인 주사치료 과실을 일부 인정해 원고에게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환자는 지난 2019년 해당 병원에서 무릎관절 수술 후 발목 통증이 생겨 수술과 주사 치료 등을 받은 이후 장애가 생겼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주거복합상업시설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순천 선월 하이파크 단지 조성 사업이 50%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오는 2027년 하반기 준공도 가능할 전망인데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0.96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선월 하이파크 단지 조성 사업 현장입니다. 대형 장비들이 분주히 움직이면서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의 배후 주거와 복합 상업시설 기능을 위한 선월 하이파크 단지는 지난 2012년 첫 사업 시행자가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 보상 민원, 경기 침체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10년 만인 지난 2022년에서야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현재 선월 하이파크 단지는 50%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 하반기 준공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2026년까지 토공사는 완료하고요. 27년 9월까지 관로 공사하고 하수도 처리 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7년 10월부터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사 측은 현재 1차로 업무시설 용지, 문화시설 용지, 공동주택 용지 등 용지 공급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2차로 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용지 공급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근 신대지구의 학교 부족 상황과 연계해 당초 계획을 수정해 초, 중, 고등학교를 각각 한 곳씩 설립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 배치 계획을 살펴보니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지구와 연계해서 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를 확보하기 위해서 6,000세대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이제 의견을 준 겁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최근 여수시 율천 테크밸리 택지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아 사업의 정상 추진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 인근에 위치한 순천 선월 하이파크 단지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계획 인구 16,000여 명의 광양만권 명품 도시를 목표로 조성 중인 순천 선월 하이파크 단지. 기대대로 광양만권의 새로운 중심 주거 복합 단지로 조성돼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에서 처음으로 한우 구제역에 이어 돼지 구제역까지 발생해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1일 무안의 돼지 농장 2곳에서 돼지 12마리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육 중인 돼지 5,4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돼지 구제역 바이러스 배출량은 소보다 1,000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전라남도는 발생 농장 3km 반경을 방역대로 설정하고 이동 제한 기간을 3주 연장했습니다. 광주에서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40곳에 달하는 유치원이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광주 유치원 수는 270여 곳으로 지난 2019년 310여 곳에서 39곳이 줄었습니다. 유치원은 3년 이상 원화 모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원하는데 광주시 교육청은 인구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덕 산불로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이 700명이 넘습니다. 최근 마을회관과 공공기관, 모텔 등으로 거처를 옮겨 지내기는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대피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재민들의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있는데요. 이재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임시주택은 빨라도 다음 달 말쯤이나 공급될 전망입니다. 포항문화방송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산불로 주택의 60% 이상이 불타버린 영덕의 한 마을. 이재민들이 마을 회관에서 지내며 영덕군에서 제공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습니다. 한동안 직접 음식을 해먹었지만 이주민 생활이 길어지면서 간편한 도시락 식사로 바꾼 겁니다. 식사 문제가 좀 불편치 뭐. 불편고 모욕 같은 것도 그렇고 이거 뭐 전체 다 불편한 거예요. 화마의 현장이 그대로 방치되는 것도 주민들에겐 트라우마이자 생활 불편입니다. 바람이 또 불다 보면은 계속 이제 이것이 문제라 이런 분들 어른들의 건강 문제가 대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군에서 소속의 철거 문제가 이루어져야지만.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이곳도 마을 회관이 이재민들의 임시 거처입니다. 이웃 지자체에서 가져온 조립식 임시주택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매 끼니 식사를 대접하고 있지만 이재민들은 몸도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내 집이면 일단 과수농사가 이제 이 불길에 휩싸이니까 일단은 가장 그 피해가 크고요. 단일 건물로는 가장 많은 160여 명이 임시 거주하는 국립청소년 해양센터입니다. 현대적인 시설로 생활에는 불편이 없지만 고령의 이재민들은 임시주택에라도 빨리 들어가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이 그립지요. 집이 그립죠. 집이 가고 싶으지요. 자꾸. 안 그러면 오는 날도 많지 집이 가고 싶어가요. 빨리 따듬어가지고 얼른 해줘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 안쓰럽게 같아요. 영덕군이 마련 중인 임시주택은 8평짜리 조립식 건물로 이르면 다음 달 말까지 이재민들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최대 2년까지 임시로 쓸 수도 있고 전국 최초로 영구용 주택으로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주택 임대 기간이 끝나면은 우리가 피해자에게 감정평가 후에 매각하여 영구히 본인 소유로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재민들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을 수도 없는 게 그걸 믿는다는 게 정부만 믿는데 정부가 어떻게 해줄지 그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주의죠.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참외는 땅에서 키우다 보니 농민들이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때문에 일손도 많이 들고 근골격계 질환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외를 서서 키우고 수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온실에 들어서자 푸른 덩굴이 공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노랗고 향긋한 참외가 여기저기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참외 어린 물을 땅이 아닌 상하 이동이 가능한 시설에 심은 뒤 수분과 양분을 줘가며 공중에서 키우고 있는 겁니다.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어 노동 시간을 절반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 엎드려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허리가 또 다리가 관절이 많이 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 일을 하다 보면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절감이 된다 볼 수 있고요. 수직 재배의 특성상 같은 면적의 생산량은 3배, 소득은 5배는 많을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고질적인 인력난에다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 환경 악화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위해 성주 참외 과체류 연구소가 농촌진흥청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이 한창인 기술입니다. 기업, 대학과는 수직 재배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형 시스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농촌진흥청과 TF팀을 만들어서 현재 참외 농가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시설 형태에 적합한 그리고 보다 좀 저가에 농가에서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함께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육과 과실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수확 시기를 예측하는 수확용 협동 로봇에 관한 연구도 한창입니다. 경북 성주에서만 해마다 2천만 개의 접목을 한 참외 모가 필요하지만 전문 인력의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영상 기반 접목 로봇을 참외에 적용해 시간당 800개를 접목하는 기술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진흥청과 더불어서 노동시간 투하가 많은 선별 포장 작업의 자동화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고령화와 인력난, 이상기후에 직면한 농촌을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이 이런 위기를 극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춘천의 한 도로에서 군부대로 K9 자주포를 싣고 가던 화물차들이 줄줄이 단속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적재 중량이 초과됐기 때문인데요.
운송 계약을 한 원청과 하청업체는 불법인 줄 알고 있었지만 정작 화물기사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운송길에 올랐습니다. 춘천문화방송 김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녁 무렵 춘천 학곡사거리 인근 2차로 K9 자주포를 실은 화물차 6대가 줄줄이 멈춰 서 있습니다. 적재정량 초과로 단속에 걸린 겁니다. 화물차에 실린 자주포는 한 대에 47톤. 40톤 이상이면 도로 파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적발된 화물차 기사들은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계약업체에서 허가를 받을 줄 알고 운송을 했다는 겁니다. 국토부에서는 너네 다 차 찍어서 규칙불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리를 뜨면 고발, 도주, 고발인 거죠, 저희는. 근데 저기서는 그냥 억지로 가자. 우리 고발 안 되려면 당연히 협조 요청을 보내서 국토부 승인을 받든지. 화물차 기사의 자주포 운송을 맡긴 하청업체는 물론 하청업체와 계약한 원청업체 모두 과적 단속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청업체는 국토부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안전성 용역 기간만 최대 1년 이상 걸리는데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기한을 맞추기 위해선 운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어쩔 수 없이 적발된 지 3시간여 만에 목적지로 출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홍천국토관리사무소는 화물차 기사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중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개척을 시도하였으나 화물차 운전자분들이 개척을 방해하는 바람에 개척 불응으로 해서 사건 처리를 했습니다. 허가 없는 과적 운송이 암암리에 이뤄지면서 단속에 걸린 화물차 기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제21회 보성 일림산 철쭉문화제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보성 웅치면 일림산 일원에서 열립니다. 일림산은 해발 667m의 남해를 품은 명산으로 연분홍의 철쭉이 150헥타르 규모로 산을 덮어 장관을 이룹니다. 축제 기간에는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 제례와 일림산 사계절 사진 전시, 편백 자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마늘과 양파 병해충 피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나주시는 노균병 등 병해충을 막기 위해 배수로 정비를 통해 과습을 방지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약재를 3회 이상 살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입마름병을 막기 위해 질소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출근길 하늘빛은 흐린 모습입니다. 지난 밤사이 빗줄기가 지난 가운데 지금은 비는 멎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전 중에는 이렇게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점심 무렵부터 또다시 봄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추가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는 새벽 사이 1cm 안팎의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70에서 9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도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출근길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13도에서 15도 분포로 평년 기온을 7도가량 밑도는 수준입니다. 비교적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구리의 낮 기온 13도, 순천의 낮 기온 14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전해상의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차츰 맑은 날씨를 다시 회복하겠고요. 모레인 수요일부터 기온은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이후로는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